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 방북 직후에 곧장 회담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는데요. 비핵화의 속도와 범위 등을 놓고 대략적인 합의를 본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부의 김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 시간,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트위터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달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또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이 이번 회담을 어떤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그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방북을 했을 때 그때 직후에만 하더라도 이제 며칠 내에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스타일 그대로 이제 갑작스럽게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회담 장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여러 곳이 이제 회자가 됐습니다. 판문점이 유력하게 점쳐지기도 했었고, 뭐 스위스, 또 제주도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싱가포르로 낙점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 그리고 또 중립성,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싱가포르에는 북한과 미국 모두 대사관, 그 양측의 대사관이 모두 있거든요. 싱가포르에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그 중립적인 국가를 꼽으라면 스위스라고 할 수 있을 테고, 동아시아에서 꼽는다면 이제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중립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호와 같은 보안 유지도 사실 그 동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굉장히 또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유지에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이동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과거에 다른 그 간부가 타고 가다가 폐항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약간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사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가다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폐항을 하게 되더라도 무리가 없는 거리, 그러니까 평양에서 싱가포르로 가게 되면 약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는 점에서 아마 이동 거리 측면이 또 주요하게 고려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또 이 부분도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북미의 많은 수행원들이 오게 됐을 때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충분한지, 그리고 언론의 그 접근성 문제.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굉장히 그 물류라든가 교통의 허브잖아요. 그러니까 요충지로도 이제 불리는데 언론의 많은 관심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조건들이 갖춰졌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도 잘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된 장소군요. 아무래도 핵심 의제가 비핵화 문제일 텐데 이미 그 큰 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좀 합의가 됐겠죠?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북미 양측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그런 점을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사실 그 북한에서 억류됐던 미국인들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합의를 봤다라고 북한 매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양측의 반응을 토대로 봤을 때 가장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의제는 비핵화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드러낸 것 자체가 상호 간에 상당 부분 그 의견 일치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한 합의라는 건 결국 비핵화에 대한 어떤 만족할 만한 보상이라는 의미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북한에서 어떤 그 만족한 합의, 그러니까 합의에 만족을 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에 사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만 떠올려 봐도 뭔가 북미 간에 어떤 신경전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그 김 위원장이 그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한 이야기 중에 본인이 기존에 이야기했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폭이 넓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얘기했는데요. 가령 이제 관련국들의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도 이게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미국이 그 PVID, 그러니까 영구적인 핵 폐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뭔가, 그리고 또 대량 살상 무기 폐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 직후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이 뭔가 그에 대한 맞대응한 차원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불만을 갖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할 만한 합의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대가로
항상 요구해 왔었던 어떤 체제 안전 보장 문제라든가 아마도 이제 제재 해제와 같은 경제적인 보상이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본인이 요구했던 상당 부분이 뭔가 수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추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견해 차이가 컸는데 어느 예. 정도 절충안을 찾았다 하더라도 네. 이번에 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예. 아무래도 그동안 그 북미 간에 보여왔던 신경전을 두고서도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큰 틀에서 가령 이제 비핵화의 그 시간표는 합의를 보더라도 예. 이거를 사실 세부적으로 이행하는 그 후속 협상 과정에서 그 어떤 PVID든 뭐 CVID든 아니면 또 이제 북한에서 얘기했던 단계적 그 조치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신경전이 이어왔던 그 부분이 이제 이번 후속 협상에서는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예.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령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든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뭐 폐기를 할 때라도 북한이 그동안 계속 단계적 조치를 요구해 왔던 만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반영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지난한 과정이 되겠죠. 예. 그 미국은 다시 설득을 할 것이고. 근데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스럽게 기대 섞인 전망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자신을 했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이례적으로 만족한 합의가 나왔다고 한 점을 토대로 봤을 때 그래도 큰 틀에서 합의가 정상 간에 이루어진다면 이전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국장의 접견 때 그 배석자들의 면면도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외교 당국이 아닌 정보 당국이 좀 주도를 하는 모습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정보 당국이 나선 게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말 그대로 국무부 장관, 그러니까 외교를 담당하는 장관이거든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의 앞에 앉아 있었던 인물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김영철 부위원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외무성 인사도 아니고 물론 이제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행보를 보면 사실 정보 당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는 어떤 채널로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 김영철 위원장이 옆에 앉아 있었다는 점,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또 CIA의 그 당국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그 CIA에 있는 그 다른 그 한국 임무 센터인가요? 한국인문센터장 앤드루 김으로 예.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번 회담을 주도하는데 정보 당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또 눈길을 끈 게 호칭 외교거든요. 과거에는 좀 약간 발언이 거셌는데 그렇죠. 예. 뭐 이번엔 체어맨이라고 호칭도 하고 아무래도 그 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좀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북한에서도 굉장히 호전적인 언행을 했죠. 네. 그러니까 북한 매체들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늑다리 뭐 욕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렇게 예.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약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사실 이런 호칭 외교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게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폼페이오 장관이 체어맨이라고 위원장이라고 예. 정확하게 예. 직함을 이제 호칭한 것이라든가 김 위원장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사실 정상적으로 직함을 부른 거거든요. 예. 하지만 그거 자체가 이전의 북미 관계를 돌이켜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예. 그만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양측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양국이 아무래도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진정한 그 한반도의 봄으로 이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